반갑습니다, 여러분. 전 시간까지 지질시대 지층 생성 순서 뭐 이런 거 배웠었고요. 이번 시간에는 지질 환경에 따른 생명체에 대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질시대에 따른 환경과 생물입니다. 어릴 때 공룡 많이 좋아했죠? 뭐죠? 트리케라톱스. 얘는 아파토사우루스. 이렇게 머리 위에 있으면 브라키오사우루스. 그리고 트리케라톱스도 원래는 트라이세라톱스죠. 쌤이 이렇게 얘기하는 이유는 아들내미가 공룡에 푹 빠져 있어서 이제 공룡 이름을 굉장히 많이 물어보고 쌤이 영어 발음으로 듣다 보니까 좀 다르더라고요. 아무튼 지금 공룡이 왜 나왔을까요? 우리가 중생대의 대표적인 표준화석, 나중에 배울 거예요, 뒤에서. 요걸 나타내기 위해서 공룡이 나와 있습니다. 공룡이 살던 때 지구의 환경은 어땠을까? 뭐 이런 것도 유추해 볼 수 있겠죠. 일단 몸집이 되게 거대하잖아요. 이 아이만 해도 벌써 한 25m 큰 거는, 그럼 어마어마하게 이렇게 컸다는 얘기는 그 당시의 환경이 살기가 좋았다는 얘기죠. 온도도 높고. 지질시대입니다. 지질시대란 약 46억 년, 쌤은 45억이라고 얘기했는데 뭐 상관없습니다. 46억 년 전부터 지금까지 지각이 생기고 난 다음에 현재까지를 얘기하고 있습니다. 와, 여기에서 쌤이랑 먼저 학습한 친구들도 있을 텐데 예전에 쌤 이거 어떻게 다 외우나요? 지구학은 암기 과목인가요? 막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제껴주겠습니다. 안 해도 되는 거 이런 거 디테일하게 안 나옵니다. 이렇게. 시생누대 원생누대가 뭐예요, 선생님? 성캄브리아 시대를 얘기하죠. 성캄브리아 시대를 시생누대랑 원생누대로 나누는 겁니다. 성캄브리아 시대가 보통 45억에서 5.5 거의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죠. 그죠? 그리고 난 다음에 이제 현생누대 오면 현생누대를 고생대, 중생대, 신생대로 나누는 거죠. 누대가 더 큰 개념이고 대가 작은 개념이 되겠죠. 그런데 이게 원래 G2에 있던 내용인데 내려왔어요. G1으로. G2에서 이거를 더 세분화시켰거든요. 기라는 걸로. 기. 요거까지도 알고 계셔야 되는 상황이에요. 모의고사나 수능에서 어렵게 나오면 디테일하게 물어볼 수 있다는 얘기죠. 여기 고생대 보면은 이렇게 나와 있죠. 캄브리아기예요. 좀 외우기 쉽게 하려면 고생대 전이 뭐예요? 선캄브리아예요. 그럼 선캄브리아니까 얘는 캄브리아기. 그리고 오르도비스기, 실루리아기, 대봉기, 석탄기, 페른기 이렇게 있습니다. 선생님은 요거를 알파벳 첫 글자를 따서 O, S, D, C, P라고 외웠었어요. OSD, CP, OSD. 뭔가 운영체계 같은 CP. 게임할 때 만화통이라고 하면 하나? 마법을 쓰기 위해서 모으는 뭐 이런 거 있습니다. 그래서 OSD, CP로 외웠었어요. 오르도비스기, 실루리아기, 대봉기. 그리고 쌤 이건 뭐예요? 왜 석탄기인데? 카본이에요. 카본. 그리고 페른기 이렇게 되겠죠. 그리고 중생대는 트지백이라고 외웠었어요. 트쥐백. 그리고 신생대는 팔레오기, 네오기, 사기 이렇게 됩니다. 선생님 왜 3기 없어요? 앞에 고생대, 중생대가 3기, 2기 뭐 이런 식으로 통합이 된 거예요. 우리는 그럼 어디에 살고 있어요? 신생대 4기에 살고 있는 거예요. 각각 특징 있는 거 한번 물어볼 거예요. 이런 시대로 구분하는 기준이 무엇일까? 표준화석이라는 게 나옵니다. 일정한 기간만 번성하였다가 멸종이죠. 지금 있으면 안 돼요. 시대를 대표해줘야 되는 거니까 지층의 생성 시기를 확인할 수 있다라는 거죠. 그러면 얘는 생존 시기는 짧고 멸종해야 되니까 분포 면적은 넓어야 좋아요. 이해되시겠죠? 대표적인 표준화석이에요. 뒤에 가면 시대별로 표준화석 잘 나옵니다. 뭐 미리 얘기를 해주면 산엽충은 고생대 대표적인 거고 수능에 어마어마하게 많이 나오죠. 암모나이트 중생대입니다. 화폐석 신생대입니다. 이런 그림으로 나온 적도 있어요. 이 그림은 수능에서 이미 나왔던 그림들이기 때문에 글씨가 없더라도 그림 나오면 풀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성캄브리아 시대는 전체 지질 시대의 88%를 차지한다. 엄청나게 많이 차지하죠. 그런데 디테일하게 구분이 안 돼 있어요. 시생누대 그리고 현생누대 우리 지금 살고 있는 거 뭐 이런 식으로 나오는데 왜 디테일하게 막 무슨 기, 캄브리아기, 오르도비스기 이렇게 안 나와 있을까? 그죠? 왜 그럴까요? 잠깐 생각하는 시간을 좀 가져볼까요? 성캄브리아 시대는 왜? 여러분들 선생님이랑 통합과학 제대로 좀 들었던 친구들은 성캄브리아 시대에 화석이 많이 발견이 되지 않는 이유를 알죠.
그거를 접목시키면 되죠. 그죠? 뒤에 없네. 여기서 정리합시다. 성캄브리아 시대 같은 경우에는 화석이 많이 발견이 되지 않으니까 환경 유추가 힘들어요. 그래서 지각 변동이 어떻게 많이 특정 시기에 나왔는지 몰라요. 그럼 이런 화석이 적다는 이유는 뭐 때문일까요? 일단 생명체가 많다 적다? 적다. 개체수가 적다. 개체수가 적다. 그리고 애들이 흔적이 남아야 되는데 몰드 캐스트 알죠? 전에 스님이랑 했었죠. 화석에 대한 거. 흔적이 남아야 되는데 이 흔적이 남기가 힘들어요. 저보다 말랑말랑한 애들이죠. 스님 수업할 때 하리보 같다라고 했잖아요. 차라리 하리보가 굉장히 단단한 아이다. 그죠? 해파리 뭐 이런 종류죠. 젤리피쉬. 그죠? 이것도 쌤 아들내미 때문에 젤리피쉬. 아무튼 그렇습니다. 즉 뼈가 단단하게 있는 분이 많지가 않다. 라는 거예요. 그리고 또 시간이 너무 오래됐어요. 시간이 너무 오래됐다. 시간이 너무 오래돼서 지각 변동이 많다. 그래서 변성이 됐다. 뭐 이런 얘기죠. 이렇게 세 가지로 볼 수 있겠죠. 자, 넘어갑니다. 지질시대 기후입니다. 우리가 과거의 그 기후를 고기후라고 합니다. 고기후. 그럼 이 고기후를 알 수 있는 방법이 뭐가 있을까? 일단은 시상화석이라는 게 나와요. 시상화석은 아까 표준화석이라는 얘기랑 좀 다르게 생존 기간이 길어야 돼요. 서식지가 한정돼 있어서 특정 지역의 환경을 보여줘야 돼요. 환경을 보여준다는 얘기죠. 특정 지역에. 그리고 이 화석이 발견이 되면은 어떠했다라는 걸 알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얘는 생존 기간이 길고 지역이 좁아야 된다 이렇게 나오는 거죠. 대표적인 게 이거 뭐죠? 고사리예요. 고사리. 수능에 자주 나오는 거 고사리. 자꾸 수능 얘기해서 미안한데 그래도 선생님은 출제 좀 포인트를 두고 수업을 하는 편이라서 고사리 같은 경우에는 발견이 되면 온난, 습윤. 산호는 열대, 온난이죠. 얘도 온난, 그리고 얕은 바다. 뭐 이렇게 유추할 수 있습니다. 환경이 이렇게 대표적으로 나온 게 두 가지예요. 두 가지 참고를 하시고 넘어가겠습니다. 지질시대 평균 기온 변화예요. 기온이 막 이렇게 들쭉날쭉한데 이거 외우는 거 아닙니다. 외우는 거 아니고 지금 현재 봐봐요. 현재 우리가 4기에 살고 있죠. 신생대 4기. 현재 보면은 온도가 12도. 지구 평균 기온이에요. 쭉 올라가면은 과거로 가봅시다. 중생대. 와우 22도예요. 몇 도 차이 나요? 10도. 와. 이거 외우는 거 아니에요. 그냥 동그라미 칠게요. 10도나 차이 나요. 그만큼 온도가 높았다는 얘기죠. 언제가? 중생대. 그래서 공룡들도 활발하게 살 수 있었다. 이 중생대는 특징이 빙하기가 없다. 나머지는 전부 다 한 번씩 빙하기가 있었어요. 이런 것도 봐주면 됩니다. 기후 연구 방법이에요. 첫 번째, 아까 봤던 시상화석 혹은 퇴적물 속에 뭐가 들어있는지 보는 거예요. 꽃가루. 이 퇴적물 가지고 봐도 상관없는 건데 분리해놨네요. 꽃가루가 어떤 꽃가루가 나왔냐에 따라 가지고 그 지역이 어떠했다는 걸 유추할 수 있는 거예요. 침엽수다, 활엽수다. 선생님 지금 발음이 좀 안 좋아요. 산학내일 뽑고 와가지고 아직 붓기가 안 빠져 있는 상태인데 어떻게 녹화는 해야 되고 그죠? 그 침엽수, 활엽수에 따라 가지고 그 지역의 기후를 알 수 있는 거죠. 꽃가루를 통해서 알 수 있는 거고. 그리고 종류석과 석순이라는 게 있어요. 이건 동굴에 있는 구조예요. 동굴에 보면 이런 식으로 되어 있죠. 얘가 석순이에요. 얘가 종류석이고 얘들이 만나면 석주라는 게 돼요. 얘를 단면을 잘라 보면은 그 해에 온난하거나 아니면 추웠거나에 따라 가지고 성장 간격이 달라요. 나무 나이테 알죠? 나무 나이테랑 똑같은 개념이에요. 산호 골격도 똑같은 개념이에요. 요 세 가지가 같은 개념으로 보면 돼요. 요 세 가지가. 그래서 온남 수준에 따라 더 크게 성장할 수 있다라는 거죠. 그리고 빙하코 이거 쌤이 일부러 밑으로 빼놨어요. 이게 제일 중요한 거예요. 기억날 거예요. 516, 518. 산소 동위원소 비율 가지고 구하는 거예요. 산소 동위원소 비율. 여기 빈 공간에다 할게요. 바다가 있고 이렇게 육지가 있다. 그럼 바다랑 육지랑 주거니 받거니 기체는 왔다 갔다 해요. 원소들은. 그런데 만약에 기온이 내려갔다. 기온이 내려가면 여기에 16, 5, 18이라는 원소들이 있는데
딱 봐도 56보다 58이 좀 더 무거워 보이죠. 이 무거워 보이는 아이가 평소보다 위로 많이 못 올라가요. 대기 중으로. 잘 들어야 돼요. 이거 굉장히 중요한 단원이에요. 쌤이 낸다면 여기서 낼 거고 수능 출제자들도 여기서 내요. 빙하코어 연구. 기온이 내려간다? 어라? 바닷속에 518번이라는 산소 동위원소가 훨씬 더 평소보다 많아지네? 그럼 대기 중에는 518이 적어집니다. 이 적어진 상태에서 얘가 비구름이 돼서 이렇게 눈이 돼서 내리면 여기 빙하에 그 비율이 나오는 거죠. 기온이 내려갔다. 대기 중에 58은 줄어들었다. 그러면 56분의 58이 와우 58이 동위원소 B라면 요 전체 비율이 작아진다는 얘기지. 대기 중에 있는. 그럼 작아진 비율로 빙하에 내리니까 빙하 코어에서도 이 비율이 작아진다는 얘기고. 이해됩니까? 바닷속에서는 많아졌네요. 평상시보다. 그럼 바닷속 생명체를 구성을 했다. 이 원소들이 만약에 조개껍데기나 이런 거를. 그럼 그 해에 얘가 더 많이 들어가 있다는 얘기가 되겠죠. 됐죠? 요거 반드시 개념 잡고 가야 됩니다. 이해 안 되시면 나중에 선생님한테 또 물어보세요. 따로. 질문 게시판에도 얘기해도 되고. 그리고 등교개학 얼마 안 남았죠. 지금 예상으로는 20일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얼마 안 남았어요, 여러분들 이제. 20일 날 와서 여러 가지 질문도 해도 되고, 시험이 아마 6월 달인데 그 전까지 핵심 요약 정리도 좀 하고, 서로 얘기 안 된 부분도 정리도 하고 해서 중간고사 때 최대한 3명의 선생님이 같이 내는데 여러분들이 불만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성간부리아 시대의 생물이에요. 당연히 단세포죠. 단세포. 아까 성간부리아 여러분들 여기에서 뭐 있었어요? 시생누대랑 원생누대 있죠? 요거 나눠야 돼요. 특징들이 있는 거. 시생누대가 먼저 단세포예요. 여기가 시생누대가 되고 이게 원생누대가 되겠죠? 시생누대 때는 단세포고 균류, 남세균 이런 애들이 출현하면서 대기의 산소의 양을 증가시켰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이때는 남세균이 화석화되어 있는 뭐가 나올까요? 스트로마톨라이트. 예전에 통합과학 시간에 배웠죠? 스토마톨라이트가 이때 형성될 수 있는 거고, 그리고 산소가 점점 축적함에 따라 이제 다세포 생명체들이 나와요. 다세포 생명체. 요런 애들이 나중에 화석화 돼가지고 그 지역의 이름을 따서 에디아카라 동물군이라고 했죠. 스트로마가 먼저고 에디아카라가 나중이다. 단세포가 시생누대, 다세포가 원생누대다. 요 그림도 봐놓으시면 좋아요. 이게 에디아카라 동물군 화석이고 얘는 스토마톨라이트 화석이 되겠습니다. 샤크만 베이죠. 여긴 보호지역이에요. 이쪽이 보호지역. 호주에 아직까지 살아있는 화석이 있는 거고. 그래서 스토마톨라이트를 표준 화석이라고 보긴 힘들어요. 근데 형성이 시작된 거는 성칸부리아 시대부터 형성이 됐기 때문에 우리나라에서 스토마톨라이트 나오는 건 살아있는 게 아니고 백령도나 이쪽에서 인천 쪽에서 나오는 거 있습니다. 거기가 우리나라에서 가장 오래된 지역이 되겠다라는 거죠. 서해안 쪽에. 고생대 환경입니다. 고생대는 후기에 빙하기가 있었다. 빙하기 무조건 다 있었다 그랬죠. 어디 빼고? 중생대 빼고. 생물은 오존층이 형성이 되면서 이제 육지에서도 생물이 살 수 있게 돼요. 성칸부리아 시대 오존층이 만들어지기 시작해서 완성이 고생대에 되면서 이제 육지에 형성이 되고 무척추, 어류, 거시 식물이 먼저입니다. 거시 식물. 처음엔 해조류였어요. 바닷속에 있는 그죠? 아주 단순한 애들이었는데 이제 거시 식물이 출현을 합니다. 대표적인 화석들 보고 가겠습니다. 어우, 이거 징그러워하는 친구들 되게 많은데 그죠? 절지동물이죠. 곤충 아니에요. 곤충. 방추충이라고 이렇게 생긴 게 있죠. 그죠? 이런 것도 봐놓으시고 푸줄리나 뭐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단면으로 나오기도 해요. 단면으로 이렇게 잘라서. 이런 것도 봐놓으시고 필석 나뭇잎처럼 생긴 모양으로 이렇게 세모지게 생겨서 이렇게 그려져 있습니다. 아마 여기 생명체가 뭐 있지 않았을까 싶습니다. 완종류. 대부분의 친구들이 이거를 조개라고 생각을 하는데 조개랑은 좀 다른 개념이에요. 완종류는 조개 아닙니다. 생명체가 있고 양쪽에 딱 붙어 있는 형태예요. 그리고 이쪽에 이렇게 촉수 같은 게 있었다. 뭐 이렇게 유추할 수 있고. 중생대입니다. 중생대 온난했죠. 파충류.
자, 넘어가서 생멸을 보면 원시 포유류가 중생대 나와요. 신생대 아니에요. 원시 포유류가 등장한 게 중생대고, 그리고 속시식물, 아까 거시식물이었죠. 중생대 와서 속시식물 등 다양한 식물들이 출현하였다. 제일 번성한 거는 뭐다? 공룡이다. 암모나이트, 시조새, 공룡뼈 이렇게 있습니다. 시조새, 암모나이트, 공룡. 시조새랑 익룡이랑은 또 다른 개념이에요. 뭐 이렇게 디테일하게 나오진 않지만 쌤이 얘기했다시피 하도 공룡을 보다 보니까 하늘을 날아다니는 공룡이 있어요. 이걸 익룡이라고 그래요. 프테라노돈 이런 걸 익룡이라고 하고, 시조새 같은 경우에는 파충류에서 조류로 넘어가는 그런 단계예요. 그래서 얘는 깃털이 있는 게 특징이에요. 깃털. 익룡은 깃털이었고 표피예요. 표피. 이렇게 날개짓을 하며 날아다니는 애고. 신생대입니다. 신생대. 사기에 들어서 빙하기가 여러 번 있었다. 우리 이거 친구들 기억나나? 신생대 사기에 빙하기 몇 번? 4번. 빙하기 사이사이가 간빙기니까 몇 번? 간빙기는 3번. 생물은 포유류가 이제 대세죠. 그리고 속시식물들, 그리고 인류의 조상이 출현했다라는 겁니다. 메머드입니다. 잘 나오는 거. 그리고 요거 아까 나왔던 합해석 단면입니다. 자, 오늘 한 거 일단 우리 교재 내에 있는 거 정리를 하고, 선생님이 교재 밖에서도 이런 건 봐놔야 된다는 것도 따로 정리를 하겠습니다. 누대, 대, 기로 분류를 했다. 기억납니까? 누대, 현생 누대 있고, 대 있고, 그리고 여기 OSD, CP, 트지백. 기억나죠? 그죠? 요것도 디테일하게 좀 봐주시면 좋다. 표준화석은 시대 구분, 시상화석은 환경 반영. 대표적인 거 고사리 산호 여기 나와 있네요. 그죠? 그리고 여기 대표적인 표준화석도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 보면은 아까 방금 전에 했던 것들이 나옵니다. 요거에 대해서 선생님이 조금 더 디테일하게 뒤로 빼겠습니다. 힘들죠, 그죠? 이렇게 디테일하게 좀 나올 수 있다는 얘기지, 그죠? 그래서 선생님이 찬찬히 볼 테니까 보세요. 캄브리아기 생물 대폭발식입니다. 어마어마하게 생물체가 많이 드러나는 시기인데, 삼엽충, 무척동물 뭐 이런 것들이 번성했다라고 나와 있고, 그 위에 오르도비스기 가면 이런 것들 체크해놔야 돼요. 최초의 척추동물 어류 출현. 실루리아기 오존층이 만들어진 게 뭐가 등장했어요? 그렇지, 육상식물 출현. 그죠? 그리고 대봉기는 양서류가 출현했다. 어류 번성 시대네요. 대봉기가. 그죠? 그리고 석탄기, 카본이라고 있었죠. 석탄기, 카본기는 거시식물, 양치식물, 요런 애들이 양치식물이 석탄층을 형성합니다. 이런 거 봐놓으시면 되고, 그리고 파충류가 출현하네요. 어류에서. 그리고 폐렴기 말이 되면은 해양 생물체 90%가 멸종을 합니다. 거시식물 출현했네요. 거시식물. 지금 여기 흐름에서 보면은 무척추 동물에서 어류 다음이 양서류 다음이 파충류 이렇게 되겠네요. 그죠? 무척추 동물, 어류, 양서류, 파충류. 그죠? 파충류 다음에 이제 우리 오면은 뭐가 생겨요? 포유류가 생기겠죠? 그죠? 조류 포유류. 자, 고생대는 요 정도 특징 있는 거 보시고, 중생대 보겠습니다. 중생대 전기부터 보겠습니다. 거시식물이 번성했죠? 굉장히 키가 크고, 이걸 또 먹기 위해서 브라키오사우루스 이런 공룡들, 아파토사우루스, 굉장히, 디플로도쿠스 이런 애들이 목이 길게 형성이 됐었죠. 쥐라기. 잠깐, 트라이아이스계 요거 체크해야 됩니다. 원시 포유류. 중생대 전기에 바로 등장했어요. 원시 포유류가. 쥐라기는 공룡이 번성했죠. 그리고 시조새 나와 있네요. 암모나이트 번성 이렇게 나와 있고, 백악기는 속시식물이 출현합니다. 속시식물 되었죠. 자, 신생대 갑니다. 신생대 전기 속시식물이 번성 초원을 형성했다. 그리고 여러 차례 빙하기, 그리고 메머드를 비롯한 대형 포유류가 번성했다. 나와 있습니다. 여기 중생대 백악기 영장류 출현 또 먹을 뻔했습니다. 자, 요 페이지를 좀 봐놓으시면 학습하기 좀 편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요거는 나오면 3점일 거예요. 모의고사에서도. 저는 외우기 싫어요 선생님 제낄래요 라고 하셔도 되지만, 시험 치기 전에 잠깐만 시간 내서 보시면 돼요.
반복하다 보면 수능 때도 그렇고 수능 때도 기억날 겁니다. 순서대로 한번 맞춰볼까요? 제일 먼저 뭘까요? 가나다라 중에서 여기 있죠? 젤리피쉬 젤리피쉬 이거 첫 번째. 두 번째는 징글징글하죠, 그죠? 완종류도 보이네요. 얘가 두 번째. 얘가 성칸부리아, 얘가 고생대, 얘가 중생대가 되겠죠. 요 있네, 프테라노돈. 프테라노돈. 뭐 다 알진 못하겠지만 그죠? 앙킬로사우루스도 보이는 것 같아요. 앵킬로사우루스라고 하더라고요, 발음이. 아무튼 그렇고, 그리고 마지막으로 얘가 신생대가 되겠네요. 메모드가 나오는 거. 자, 오늘 드디어 지질 파트가 끝났습니다. 지질 파트가 암기도 많고 힘들지만 오늘 지질 파트에 대해서 끝냈고, 다음 시간부터는 우리가 대기와 해양의 변화에서 기압과 날씨 변화로 갈 거예요. 오늘 고생하셨고, 쌤이 과제 올려놨으니까 그 과제 보면서 오늘 했던 것들도 정리하시기 바랍니다. 오늘도 고생하셨고요. 오늘은 에릭남의 Perhaps Love라는 노래 들으면서 여러분도 과제도 하시고 마무리하시면 되겠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 여러분. 언제였던 건지 기억나지 않아. 자꾸 내 머리가 너로 어지럽던 시작. 한두 번씩 떠오르던 생각 자꾸 늘어가서 조금 당황스러운 이 마음. 별일이 아닐 수 있다고. 사소한 마음이라고. 내가 내게 자꾸 말을 하는 게 어색한 걸. 사랑인가요? 그댄 나와 같다면 시작인가요? 마음이 자꾸 그댈 사랑한대요. 온 세상이 듣도록 소리치네요. 왜 이제야 들리죠? 서로를 만나기 위해 이제야 사랑 찾아가고. 지금 내 마음을 설명하려 해도 네가 내가 되어 맘